이제 12단원 이제 볼게요. 자, 2차 형식도 좀 이게 막 엄청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고위치 고위 벡터나 그 행렬의 대각화 단원처럼 막 엄청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고 이제 내용이 근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도 좀 많아 여기도. 자,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1번. 자, 2차 형식. 자, 2차 형식은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우리 2차 형식을 행렬으로 표현한 거는 이미 배웠는데 행렬 맨 첫 단원에서 배웠었어. 기억나려나? 맨 첫 번째 시간에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2차 형식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 어떤 모양이냐. 이게 행렬으로서 표현한다면 x 전치 ax. 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a는 보통 대칭 행렬으로 나타낸다.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 행렬 a 구하는 건 했었잖아. 행렬에서. 자, 그래서 x 전체 ax. 자, 요런 걸 우리 2차 형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렬 a는 보통 대칭 행렬로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 자, 요런 거 얘가 2차 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얘는 1차식 같아 보여도 이거 혼합항이면 2차식이에요. 2차, 2차, 2차로 이루어진 거. 아, 그래서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얘를 행렬으로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XY에 요 가운데 있는 행렬 나오고 여기 XY.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요게 X고 요게 X 전체인 거야. 우리 보통 이 열 벡터 쓰면은 요렇게 써지잖아. 그 다음 이거의 전체인 이 행벡터 앞에 써져 있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행렬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뭐 라지 X로 써도 상관없고 스몰 X로 상관없고. 자,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행렬 이거 구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어떻게 구했어? X하고 Y 앞에 있는 계수 뭐 어떻게 쓰랬죠? 주대각에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여기는 혼합항. 그럼 이 혼합항 앞에 있는 계수 뭘로 나눠서? 2로 나눠서 B하고 B 이렇게 써주려 했던 거 기억나? 이게 대칭 행렬이었어. 이거 구하는 거 몇 개 해봤잖아. 기억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렬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 뭐를? 2차 형식을. 그래서 저 행렬으로 표현한 이 2차 형식 모양에서 요 행렬 있죠. 이제 요 행렬 갖다가 우리 뭔가를 하는 거야. 이제 이 행렬의 고유치하고 뭐 고유 벡터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어떤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음함수 형태로 보면은 어떤 곡선 개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미분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곡선을 뭐 회전시킨다든가 뭐 그 곡선의 뭐 면적을 구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이 행렬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자, 2번도 이제 배웠던 건데 얘는 어떻게 표현됐어? x, y, z. 일단은 그 x 전치가 앞에 있고 3 곱하기 3행렬 있는데 얘는 좀 더 잘해야지. 주대가 원선은 똑같다 했어요. x제곱, y제곱, 그 다음 z제곱 앞에 있는 개수 a, b, c 그대로 쓰면 돼. 그 다음에 빠졌네. x, y, z.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자리랬지? 이거는 위치로 외우라고 했죠? x, y. x, y 자리야. 그럼 x, y 앞에 있는 개수 몇이에요? 1이지. 그러니까 얘를 반 나눠서 d, d 이렇게 쓰면 돼. 이 대칭행렬 모양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자리? x, z 자리야. 여긴 xy, xz. 그럼 xz 앞에 있는 개수 2, 2잖아. 그러면 2로 나눠서 2 이렇게 쓰고. 자, 여기는 뭘까? 하나 남았네. yz죠? 자, yz 앞에 있는 개수 fg. 그러면 2로 나눠서 ff 쓰면 돼요. 그러면 이 대칭 행렬이 완성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행렬 갖다가 이 대칭 행렬 갖다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저 행렬의 막 고유치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한번 복습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2차 형식을 행렬로 표현한 거 되죠? 자, 조금 까먹었으면 다시 외우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이제 2차 형식이 활용되는 게 첫 번째가 요거야. 2번. 이것도 좀 종종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2번은 우리 2차 형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값. 자, 우리 최대 최소라는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그치? 수학에서 항상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 2차 형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된 거냐면
자, 일단은 요거 보여요? 아까 썼던 거 x 전치 ax. 요건 이제 대문자로 써 있네. 뭐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고. 그냥 벡터 표현이 x 라지 x냐 스몰 x냐 그 차이야. 맞죠? 아, 얘가 2차 형식이네. 얘가 2차 형식. 근데 2차 형식을 뭔가로 나눈 게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저게 뭐가 나오냐면 그냥 외워도 되는데 한번 유도 과정 볼게요. 뭐 어렵진 않아. 여러분들 그 고유치 고유 벡터에서 가장 기본 뭐였어요? 벡터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2차 형식 만들어 보려고. 이거 AX는 있으니까 앞에 뭐만 있으면 돼? X 전치만 있으면 되지. 아, 여기 앞에 X 전치만 곱해주면은 좌변이 2차 형식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얘도 곱해줘야지. 맞죠? 아, 그러면은 이게 X 전치 AX는 우리 이 람다 앞으로 뺄 수 있죠? 얘는 상수니까. 자, 그럼 람다 X 전치 X 되고. 자, 근데 보시면 이 2차 형식도 어쨌든 숫자야. 행렬이 아니라 숫자거든요. 맞아요? 행렬이 아니라 숫자잖아, 숫자. 계산을 해보면. 맞지?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얘도 숫자잖아. 아, 그러면 요 숫자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지. 맞아요? 이걸 써놓은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x 전치 x분의 x 전치 ax. 자, 얘네들은 행렬이 아니에요. 그치?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숫자야. 식일 수도 있고 식이겠지, 식 둘 다. 얘는 뭐 값일 수도 있지만. 어? 고유치네? 맞죠? 이거 넘기면 고유치 남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라는 거야, 항상. 고유치라는 거야. 뭐의 고유치? 이 A라는 대칭 행렬의 고유치인 거야. 왜냐면 A라는 행렬의 벡터 방정식이었으니까. A라는 행렬의 고유 벡터. A라는 행렬의 람다잖아. A라는 행렬의 고유치지. 아,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2차 형식의 값은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차 형식에 사실은 요걸 나눠야 돼. 알겠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게 뭐 저기 XY.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냐면 아까 우리 X가 뭐랬죠? 요거 그랬지. 변수가 두 개면. 세 개면 여기 Z까지 있고. 맞아? 여기 앞에다가 전체 하나 곱해봐. X, Y, Z. 그럼 뭐로 나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잖아. 이 식이야, 이 식.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종의 2차 형식이긴 하지. 근데 이 혼합항이 없는 거. 아,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만약에 XY만 있으면 얘만 나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3차면은 Z제곱까지 나오고 4차면 뭐 W제곱까지 나오긴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2차 형식에다가 요 놈은 2차 형식이지. 그러니까 2차 형식에다가 요 값을 나눠놓은 값은 항상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A라는 행렬의 고유치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값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주어져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 값이 뭐 1이라든지 2라든지 이렇게 주어져. 그러니까 이 값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맞아?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알고 있으니까 결국 2차 형식의 최대치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2차 형식의 값이 뭐로 나올 수밖에 없댔어요? 고유치로 나올 수밖에 없댔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면은 뭐 2배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2배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넘겨갖고. 맞아? 아, 그래서 A의 고유치를 구해서 그 고유치의 값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2차 형식의 최대값. 그 고유치 중에 제일 작은 게 2차 형식의 최소값. 그냥 단순히 값이 고유치밖에 안 나오니까 고유치는 우리 예를 들어 3 곱하기 3행렬이면 3개 나오잖아. 중근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걸 최소값으로 하면 돼.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자, 이 값은 고유치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2차 형식이랑 고유치랑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게 이
저 벡터 있죠. 이 x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기도 해. 왜냐면 이거 성분들끼리 제곱해서 루트 한 개 크기잖아. 크기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크기가 1이라는 건 얘도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인 경우를 좀 많이 줘요. 그러면 2차 형식 자체가 그냥 고유치로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맞죠? 아, 그래서 특히 이 x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요거 자체가 람다인 거야. 2차 형식 값 자체는 람다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맞죠? 요 조건 상에서는. 아, 그래서 요거는 a의 뭐? 고유치. 고유치의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갖는다는 거. 요 내용이 좀 있어요. 자, 우리 예제로 한번 바로 정리해 봅시다. 조금 헷갈리신 분도 있을 텐데 예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따 나왔다. 이 조건 나왔지. 이거 2차 형식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분모 아래에 있는 거. 맞아? 요 값 준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일 때, 자, 이게 보니까 2차 형식이네. 자, 2차 형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유형. 아, 그러면은 결국은 2차 형식은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고유치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행렬의 고유치? 이 2차 형식 우리 2 곱하기 2 행렬 표현했던 거 있죠? 그 행렬의 고유치를 이제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표현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자, x제곱, y제곱 앞에 있는 개수 두 대각에 쓰고 나머지 어디 쓰고. 자, 혼합항 2로 나눠갖고 요래 쓰면 되죠. 맞지? 응. 자, 그래서 요 행렬의 고유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그냥 유도 과정이었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람다 루트 6 루트 6 2 마이너스 람다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4 되지? 아, 그러면 람다가 뭐하고 뭐로 나올 수밖에 없어. 람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4 두 개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2차 형식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라고 4가 나온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분모에 저 나눠 놓은 게 있어요. 맞아? 아,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2차 형식의 값 있죠. 요거에 뭘 나눈 거? 2를 나눈 거. 분모에 요게 있었잖아. 요게 요거라고. 2. 맞죠? 아, 요 x 전치의 x가 요 2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얘가 행렬으로 바꾸면 x 전치 x인 거지. 아, 이 값이 2인 거야. 그래서 여기 2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저 2차 형식 뭐 식으로 써볼까요? x 전체 a x. 자, 이 값은 뭐하고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얘가 고유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4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 2차 형식 a 전체 ax는 2 넘겨봐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8로밖에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최소값. 최소값은 보통 스몰 m. 그 다음 얘가 뭐야? 최대값 라지. 최소값은 8이고 최대값은 마이너스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다변함수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사실 다변함수 최대 최소거든. 이게 다변함수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값으로 나오는 거잖아. x하고 y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x하고 y인 거예요. x하고 y가 다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약 조건.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 조건 상에서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제약 조건 상에서는 이 2차 형식의 값은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고유치로 나올 수밖에 없어. 2로 나눠 놓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 2차 형식의 값을 고유치에 뭐 저 분모에 있는 거 있죠. 저거 배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밖에 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 제약 조건 상에서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 고유치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겠죠. 이해되지? 고유치 3개 나와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뭐 저게 Z 제곱까지 있어가지고 고유치 3개 나왔다 하면은 3개 다 구해.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어차피 값은 그 3개밖에 안 나와.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고 우리 대표형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번 한번 봅시다. 자,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 요거와 0벡터가 아닌 벡터 자, X 자, R세제곱에 속하는 그 벡터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요 RX 자, 요 놈의 이제 최대값 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 이게 2차 형식을 뭐로 나눈 거예요? 요 크기의 제곱으로 나눈 거지. X 벡터 전체 X 요걸로. 자, 그럼 이 모양을 기억을 해야 돼. 공식이 뭐였어요? 이거 자체가 람다였던 게 공식이었지. 자, 뭐의 람다? A라는 이 대칭 행렬의 람다가 되는 거죠. 그지? 아, 근데 주어진 대칭 행렬 보니까 바로 있네. 자, 그러면은 값이 결국 저 람다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맞죠? 요 식의 값은 무조건 람다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저 고유치 구해서 이제 최대치수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고유치 한번 구해 봅시다. 쟤는 뭐 어쩔 수 없이 구해야죠, 그냥. 별로 특징이 없지. 대칭 행렬이라는 거밖에.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면은 고유치가 실수인 건 아는데 뭐 정확한 값은 모르죠. 계산을 해봐야지. 자, 그러면 1-람다의 세제곱. 자, 샤러스 해보는 거예요. 0이고 0이고. 그 다음 반대 대각 플러스 되나? 플러스. 그 다음 빼야지 또. 마이너스 1-람다. 됐고 0, 0. 자, 요거네. 자, 이런 거 어떻게 계산을 해? 인수분해 해야지. 1-람다로 묶으면 요거 이제 제곱에서 이제 1 빼볼게요. 그러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람다. 그럼 플러스 1인데 여기서 1 빼지잖아. 그럼 요렇게 끝나죠? 아, 그러면은 는 0을 만족하는 람다는 0하고 1하고 2 세 개 나오지? 최대값은 몇이요? 그러니까 저 시계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세 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맞죠? 아, 그러면 2가 최대값 된다. 최소값은 몇? 0인 거고. 어떤 과정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보고 나서 이거 다변수함수 최대최소 같은데? 라고 생각 들어도 이거 그 2차 형식 내용으로 들어와야 돼요. 고유치 고유벡터 이용해서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딱 문제 보고 착안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저 다변수함수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거야. 이게 그때 다변수함수 최대최소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종종 이렇게 2차 형식으로 하는 문제들 나온다 이거야. 그럴 때 딱 착안이 돼야 돼.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번 해보고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우리 단위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 아, 요게 이제 구의 식이지? 자, 요거 위에서 우리 2차 형식 요거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 자, 이게 이변삼수 표현이거든요. 근데 요 식만 보면 돼, 일단. 아, 이게 보니까 이 제곱하고 이 혼합항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2차 형식이네.
자, 이게 일단 2차 형식이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보통식이 아니야, 이게. 2차 형식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변 함수 들어가면은 요거를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배울 거야. 라그랑지 승수법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도 되긴 해. 그거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 해보시면 계산이 좀 되게 귀찮아. 이 변수도 3개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거야. 최대한 시간 적은 방법. 그게 2차 형식 이용해서 착안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형식이고, 이 구, 요게 이제 결국 어디 있는 거야? 분모에 있는 거였잖아. 그 분모가 1이라는 거지. 그 우리 외웠던 공식 형태에서. 그러면은 이 2차 형식 자체가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람다로 나올 수밖에 없어. 분모 어차피 1인 거잖아. 그치? 얘는 이제 분모에 있었던 건데, 그 분모에 있는 게 1이라는 거니까, 요 2차 형식 값 자체가 람다인 거죠. 분모가 뭐 여기 1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됐네. 자, A라는 행렬 구해야지. 자, 일단 행렬 먼저 구해봅시다. 행렬이 주대각은 1, 2, 1이고 그 다음에 여긴 무슨 자리랬어? X, Y 자리랬죠. 여기 1, 여기 1. 저 2로 나눠갖고 쓰는겨. 여기는 무슨 자리? X, Z 자리. X, Z 없네? 없으면 뭐로 써야 돼요? 없으면 0이지. 자, 여기는 Y, Z 자리. 자, Y, Z 자리에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행렬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갖고 고유치고 하면 되지? 자, 고유치가 또 계산을 해야 되네. 아,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람다. 자, 이거 이제 계산합시다. 자, 샤러스 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람다 제곱에 2 마이너스 람다고. 쭉 했고 0이고 0이고 그 다음 0이고 요거하고 요거. 그냥 두 개죠? 그럼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람다. 자, 얘도 계산이 꽤 괜찮죠?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가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 플러스 2고 2 빼지네. 그러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만 남잖아.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 얘가 0인 거 뭐 바로 할 수 있죠? 이게 뭐 람다로 묶으면 되니까 0하고 1하고 3 3개네. 자, 그러면 2차 형식의 값은 이 3개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조건상에선? 저 단위 9라는 조건상에선. 맞죠? 그러면 요 3개 중에 제일 큰 게 뭐다? 최대값. 제일 작은 게 뭐다? 최소값. 2개 더하면 몇? 3.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다변함수 최대최소 유형이야. 유형은. 알겠죠? 다변함수의 최대최소값 물어본 거잖아. 근데 그 다변함수 모양이 특별히 뭐였던 거야? 2차 형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2차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 제약 조건도 이 단위 9. 맞아요? 이 단위 9에서 물어봤으면 이건 2차 형식으로 쉽게 해결이 된다고. 행렬만 구해서 고유치만 구하면 끝나니까 되게 쉽지. 맞죠? 알고 있으면 쉽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복잡한 계산 해야 되고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나머지는 뭐 5번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용 하기도 애매하니까.
자, 우리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행렬 A 주어져 있는데, 자,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열 벡터로 표현돼 있고, 자, 여기 크기네요, 크기. 크기가 2라고 돼 있네. 아, 저 벡터의 크기가 2. 자, 이 벡터에 대해서, 자, AX는 뭐 Y1, Y2, Y3. 자, 요 놈의 크기 있죠? 이 크기의 최대값 구하라는 사항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있냐면, 일단 이 행렬하고, 그 다음 이 식 있지? 자, 그러면 y1, y2, y3를 x1, x2, x3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x1, x2, x3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y에 대한 조건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y에 대해서는 뭔가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요 관계식 이용해 갖고 y를 x로 좀 바꿔서 그 x에 대한 식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걸로 착안을 해줘야지. 맞죠? 자, 그럼 이거 먼저 좀 해결합시다. 4, 0, 1, 0, 3, 0, 1, 0, 4. 자, 여기다가 x1, x2, x3 이거 곱한 거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4x1, x3 그 다음에 3x2 그 다음에 x1 더하기 x 4x3 자,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얘가 뭐인 거야? 얘가 y1, y2, y3인 거야. 이 조건 쓴 거라고, 이 조건. 요거 계산해갖고 얘랑 같다고 둔 거야. 맞죠? 그러면은 결국은 y1이 요 놈인 거고 y2가 요 놈인 거고 y3가 요 놈인 거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해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ax의 놈, 이 크기는 루트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2의 제곱 4x1 더하기 x3 그 다음에 3x2 제곱 그 다음에 x1 더하기 4x3 제곱이 되지. 자, 이 식이네. 자, 그럼 좀 정리 좀 해볼까? 정리를 해야지 좀 최대최소 구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일단은 x1 제곱 몇이에요, 개수가? 9인가? 잠깐만, 여기 16 나오지. 16에 1 있으니까 17? 그 다음에 일단은 거듭 제곱 먼저 써볼까요? 뭐 다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 x2는 얘밖에 없지. 9x2 제곱. 그 다음 x3는 1 있고 여기서 또 17이네. 자, 그 다음 혼합항 씁시다. 여기서 혼합항 x1하고 x2 혼합항은 없지. 그쵸? x1하고 x3 혼합항만 있네. x2하고 x3도 없잖아. 여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 혼합항은 몇이야? 8. 요 혼합항도 8. 그럼 총 16x1, x3.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죠. 이 무슨 형태야? 2차 형식이잖아. 맞죠? 요 놈이 2차 형식이네. 2차 형식. 그래서 2차 형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리고 저 분모에 있는 식도 있잖아. 크기의 제곱. 크기 자체가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 구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착안해 줄 게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주대각에 17, 9, 17 쓰면은 계산이 어떻게 써? 계산 좀 귀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좀 해결해 줘도 돼. 뭐냐면 우리가 이 식도 이용할 수 있잖아. 뭐냐면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x3 제곱이 4인 것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여기 대입해도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9 있고 9 있으면 9로 묶어서 저 제곱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9로 묶어. 9 묶었잖아. 플러스 x3 제곱. 자, 얘로 묶으면 여기 뭐 남냐면 얘는 없어지고 여기서 8x1 제곱 플러스 8x3 제곱. x2는 없어진 거야. 그 다음 16x1 x3 나오죠. 얘가 뭐라? 얘가 4다. 그럼 얘는 미리 대입해 놓고 계산하는 게 좋죠. 뭐만 갖다가 얘만 갖다가 요 형태 요 놈만 나중에 36만 더해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 2차 형식으로 보고 요거의 최대 최소를 일단 먼저 구해보자고. 되죠? 자, 그러면 좀 여기다 해볼게요. 자, 행렬
A는 이미 써 있으니까 우리 B라는 걸로 합시다. 자, 고위치 구해줘야 될 행렬. 자, 그러면 8, 0, 8이지. 그 다음에 X3. 그러니까 우리 암기했던 XZ 자리야. 그지? X, Y, Z로 써져 있는 게 X1, X2, X3로 돼 있으니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8, 8이 들어간다. 오. 나머지는 싹 다 0이고. 자, 이거는 8로 묶어준 다음에 8 빼주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여기에 주대건술 람다 빼갖고 행렬식 해봐. 이제. 자, 얘만 갖다 할게. 얘만 갖다가. 이 나중에 8 빼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이고, 행렬식. 도대체 뭐 나왔어 이거? 행렬식. 그 다음에 1, 0, 1 마이너스 람다. 자, 그럼 샤로스 하는 게 낫죠? 그럼 마이너스 람다에 소행렬식 해보면은 1이 없어지지. 그럼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람다. 자, 얘 는을 0 만족하는 거. 람다는. 자, 0하고 2 나오죠? 0은 뭐 중근인데 중근은 여기서는 의미는 없어. 자, 그래서 0하고 2 두 개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 언제가 제일 크겠어? 얘가 2일 때가 제일 크겠지. 맞아요? 루트 안에 있는 게 다 덧셈으로 돼 있으니까 크면 클수록 이 루트 결과도 제일 클 거 아니야. 맞죠? 아, 그러면 근데 일단은 좀 조심해야 돼. 자, 얘의 고유치 구한 거죠. 그럼 일단은 저 8 곱해서 16 해야 돼. 16.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제일 클 게 16이라는 거 알 수 있지. 16. 그지? 얘 이게일 때 최대잖아. 최대가 될 때 값. 8배를 해줘야 돼. 여기 이거 신경 써줘야지. 이런 것도 놓치면 틀려요. 자, 그러면 얘가 16일 때 최대인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 16 대입하면은 얘는 총 36 더하면 50이죠. 아,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최대값 루트 50인 거죠? 여기까지 전부 해줘야지. 루트 50 자체를. 어? 아, 그것도 안 했다. 일단은 잠깐만. 36. 어? 잠깐만. 2고. 2는 맞지? 그 다음에 4도 곱해줘야 되는데 4, 4, 어? 잠깐만. 그러니까 고유치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 4 있죠, 4. 그러니까 고유치는 사실 이 8 곱한 거는 이제 0하고 16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끝이 아니네. 이거 분모에 있는 거 4도 곱해줘야 되잖아, 고유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4까지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우리가 구한 고유치 2에다가 일단 8배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8로 묶은 다음에 계산했어도 됐죠. 사실은 여기서. 자, 그 다음에 8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분모에 있는 4도 곱해야지. 분모에 있는 4도 곱해야지만 그 고유치의 4배한 그 값이 결국 최대치에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까지 다 곱해야 돼. 자, 이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요. 그럼 얘가 몇이야? 63가? 64니까 두 개 더하면 100이죠? 그럼 루트 100에서 몇? 1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어떤 과정인지 이해돼요? 얘는 저 곱해지는 것들 놓치면은 이게 틀리는 거야.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가 어떻게 곱해지는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자, 오늘 27회 저 위클리 테스트 나눠줄게요. 그리고 데일리 저 11회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